안녕하세요. 혹시 병원에 가봐도 뭐 딱히 병명은 안 나오는데, 몸은 계속 여기저기 좀 쑤시고 아프다거는, 또 이유 없이 숨쉬기가 답답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네, 그런 경우 많죠.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뭐 피로감에 시달리면서, 아, 나만 왜 이러지? 이렇게 고민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게 어쩌면 많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네, 그런 공통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뭐 검사상으로는 아무 이상 없다는데 정작 본인은 계속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에요. 답답하죠, 정말. 네, 몸이 보내는 신호인데 무시할 수도 없고 참 마음이 답답한 경우가 하나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호흡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활동,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호흡이요? 네, 특히 국립공주대학교 이용근 교수의 연구, 그리고 마취통증외과 신효상 원장의 호흡 리셋이라는 저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요, 한국의 전통적인 단전호흡, 이게 어떻게 현대인의 스트레스, 또 그 원인 모를 통증에 해답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료들 흥미롭더라고요. 이용gun 교수님 글은 단전호흡을 그냥 건강볼이 아니라 아예 생명기술이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고 네, 그렇죠. 또 신여상 원장님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그 무너진 호흡이 어떻게 다양한 질환의 뿌리가 되는지 잘 설명해주고 계시죠. 맞아요. 여기에 또 국악이랑 호흡을 접목시킨 뉴스까지 있으니까 꽤 입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병원에 가도 뚜렷한 답을 얻기 어려운 그런 통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들께 왜 이 단전호흡이 어떤 한국적인 해법으로 떠오르는지, 네, 그리고 이게 또 국악 명상과 만나서 어떻게 K캅 다음 시대를 이끌 K-메디슨으로서 세계 웰네스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줄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호흡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걸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그 현대인의 호흡 문제, 그거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이용건 교수님 글이나 뭐 관련 기사를 보면요. 스트레스와 번아웃, 이게 뭐 거의 일상이 된 현대인들이잖아요. 근데 마치 1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숨가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요. 네, 그렇죠. 실제로 주변을 봐도 좀 긴장하거나 집중할 때 자기도 모르게 숨을 팍 멈추거나 아니면 아주 얕게 쉬는 분들 많은 것 같고요. 맞아요. 신여상 원장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성 통증, 소화불량, 불안, 불면증 이런 문제들을 배경에 바로 그 무너진 호흡 패턴이 딱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호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 핵심은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자연스러운 호흡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데 있어요. 아기들 보면 배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코로 숨 쉬잖아요. 네, 맞아요. 복식호흡. 네, 그게 바로 횡격막을 쓰는 깊은 복식 호흡인데 이게 우리 몸의 혈액순환, 림프순환, 또 내부장기 운동을 돕는 아주 기본적인 엔진 역할을 하거든요. 아, 엔진 역할. 그렇죠. 근데 성장하면서 자세가 구부정해지거나 몸을 꽉 조이는 옷을 입는다거나 특히 요즘 스마트폰 보느라 고개를 계속 숙이는 습관 같은 것들 때문에요. 자신도 모르게 목이나 어깨 근육을 더 많이 쓰는 얇고 빠른 흉식 호흡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아, 가슴으로만 쉬는 거요? 네. 심지어는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 이게 아예 습관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요. 입으로 숨 쉬는 게 습관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안 좋은 건가요? 뭐 코감기 걸렸을 때 말고는 사실 크게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습관적인 구강호흡은 생각보다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 코는 공기의 온도, 습도 조절해주고 또 먼지는 세균 걸러주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필터. 네, 입으로 숨 쉬면 이 중요한 필터링 과정이 그냥 생략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코호흡은 우리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입호흡은 몸을 긴장시키는 교감신경을 더 자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료에도 나오듯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독 입안이 바짝 말라 있다. 이러면 밤사이에 입으로 숨 쉬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아하, 그렇군요. 그냥 무심코 쉬는 숨인데 이게 자율신경 균형이랑 면역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정말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그럼 이 무너진 호흡을 바로잡는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단전호흡인 거군요. 맞습니다. 이용근 교수님은 이걸 단순한 산소 공급 차원을 넘어서서 아랫배 단전의 기운을 모으고 순환시켜서 세포 단위에서부터 생명력을 깨우는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떤 원리인지 좀 더 파헤쳐 볼 필요가 있겠어요. 네. 핵심 원리는 신효상 원장님이 그 호흡 리셋에서 강조하셨듯이 잘못된 입 호흡 습관에서 벗어나서 우리 몸의 기본 설정값, 그러니까 코호흡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코호흡으로 리셋. 네. 단전호흡은 이 코호흡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식적으로 숨을 저 아랫배까지 깊게 끌어내려서 횡격막의 움직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 이걸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강력한 메커니즘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자율신경계의 직접적인 조절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막 폭주하면서 몸이 딱 경직되잖아요. 네, 그렇죠. 긴장되고. 네. 그때 의식적으로 코를 통해서 숨을 깊고 길고 부드럽게 쉬는 단전호흡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스위치를 내리듯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오, 심장박동 안정되고 혈압 내려가고 근육 긴장 풀리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완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반응을 직접적으로 제어하는 생리적인 도구가 되는 셈이에요. 와, 단순히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자 이렇게 다짐하는 것보다 훨씬 직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숨 자체를 조절해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거니까요. 그렇죠. 훨씬 강력하죠. 그럼 두 번째 메커니즘은 뭔가요? 두 번째는 신체 순환 및 에너지 시스템의 최적화입니다. 단전호흡할 때 횡격막이 크게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면서 복부랑 흉부의 압력을 변화시키는데요. 네. 이게 혈액하고 림프액 수반을 돕는 아주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합니다. 아, 펌프요. 네. 혈액 순환이 잘 돼야 세포 구석구석까지 산소랑 영양분이 잘 전달되겠죠. 특히 깊은 호흡은 폐 깊숙한 곳까지 산소를 보내주니까 세포 속에 있는 에너지 공장 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네네. 거기가 훨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제대로 숨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이게 또 체온 유지나 면역세포 활성화로 직결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단전호흡은 스트레스 관리 스위치 역할도 하고 동시에 몸 전체의 순환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펌프 역할까지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니까 이게 단순한 이완 기법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용근 교수님이 왜 생명 기술이라고 표현하셨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생리적 효과는 자연스럽게 마음 다스리기로 이어져요. 이용근 교수님 글에도 나오지만 화가 막 치밀 때 감정을 억누르려고만 하면 더 힘들잖아요. 네, 힘들죠. 그때 단전호흡에 집중하거나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감정의 파도를 더 현명하게 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몸이 안정되면 마음도 따라서 평온해지기 쉬우니까요. 호흡이 감정 조절의 실질적인 닻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열쇠가 바로 호흡에 있다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용근 교수님이 이걸 국악과 결합했다는 점이에요. 네, 그 부분 재밌죠. 소를대 국악과 학생, 지금은 K 메디웰 일회용 대표라고 하던데 이분과 함께 면역 증진을 위한 국악 명상 음악을 개발하셨다고 하거든요. 국악하고 호흡이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 건가요? 국악, 특히 명상에 맞게 편곡된 음악은 그 자체로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고 뇌파를 안정시키는 힘이 있어요. 네. 느리고 깊은 장단이나 그 특유의 울림이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상태로 이끌어주죠. 이런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몸의 경직이 풀리고 자신도 모르게 얕고 빠르게 쉬던 숨이 깊고 편안한 복식 호흡, 그러니까 단전호흡으로 전환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아, 음악이 일종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군요. 그렇죠. 음악이 이상적인 호흡을 위한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음악이 멍석을 깔아주는 셈이군요.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이런 거네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네, 기사에 따르면 이용근 교수님은 이 국악호흡 명상법을 아토피 피부염 관련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위한 아토피 스쿨 프로그램에 실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오, 아토피요. 네, 스트레스가 아토피 악화 요인 중 하나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입 호흡하기 쉬운데 국악 명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돕고
자연스럽게 코로 깊게 숨쉬는 습관을 유도해서 면역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했던 시도였죠. 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사를 보면 이걸 K-메디슨이라는 이름으로 딱 브랜드화해서 세계 시장을 겨냥하려는 그런 포부까지 엿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국 고유의 문화인 국악, 그리고 전통 건강법인 단전호흡, 여기에 과학적인 검증, 카이스트 명상과학 연구소랑 연구 계획도 언급되던데 이런 것까지 더 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요. 정확합니다. K-팝이 세계를 휩쓴 것처럼 이제는 한국적인 치유법, 즉 K-메디신으로 글로벌 웰니스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인 거죠. 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건강관리나 웰니스 관광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국악과 호흡 명상을 결합한 디지털 컨텐츠나 프로그램은 충분히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공주대, 서울대, 카이스트, 한국관광공사 등등 여러 기관이 협력한다는 점도 이런 큰 그림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요.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우리 고유의 건강 문화가 K-메디슨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일이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전호흡이라고 하면 왠지 좀 뭐랄까 돛닦는 것처럼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이용근 교수님이나 신효상 원장님 모두 이거 어렵거나 특별한 거 아니다 라고 강조를 하세요. 신효상 원장님은 책에서 비용이 들거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공짜나 다름없고 부작용도 없으며 그저 꾸준히 실천하는 성실함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꾸준함. 네, 이용근 교수님 역시 어린 시절에 큰 수술을 하셨는데 그 후에 스스로 호흡법을 통해서 건강을 관리해 오신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군요. 꾸준함이 핵심이네요. 그럼 막상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기본적인 방법만이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간단한 기본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허리는 자연스럽게 펴고 어깨 긴장을 풉니다. 네. 그다음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데 이때 가슴이 아니라 아랫배가 먼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랫배가 먼저요? 네, 아랫배, 단전에 따뜻한 공기가 채워지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잠시 숨을 멈췄다가 입술을 살짝 오므린 상태로 가늘고 길게 아주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스르륵 빠져나가듯이요. 억지로 길게 하려고 애쓰거나 너무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아랫배를 움직여서 호흡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아요. 억지로 하는 건 오히려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편안한 범위 내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 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잠자리에 누웠을 때 뒤척이는 시간이 준다거나 좀 더 깊게 잠드는 것 같다. 이런 수면의 질 개선을 먼저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수면의 질. 네, 깊은 호흡이 뇌를 안정시키고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돕기 때문이죠. 수면 개선만 해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지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신효상 원장님 책에서도 강조하듯이 만성 통증 완화, 특히 허리나 무릎 통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 무릎 통증이요? 네, 횡격막을 이용한 깊은 호흡은 자연스럽게 복부하고 등의 그 심부 근육을 강화시켜서 척추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은 염증 물질 배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아하. 물론 앞서 말씀드린 그 자율신경 균형 회복과 에너지 생성 효율 증가는 면역력 강화라는 아주 근본적인 효과로 이어지고요. 그러니까 부작용 걱정 없이 비용 부담 없이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법인 셈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내 몸과 의식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강법이라니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현대인의 그 풀리지 않는 통증과 스트레스, 그 이면에 무너진 호흡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요. 한국의 전통 단전호흡이 어떻게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는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국악 명상과 결합된 형태가 K-메디슨으로서 세계 시장에 제시할 새로운 가능성까지 짚어봤고요. 핵심은 결국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된 그 회복력을 어떻게 다시 깨울 것인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기에 오히려 놓치기 쉬웠던 숨쉬기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그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호흡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생명활동에 대한 의식적인 조절력을 회복하는 것이 단순히 내 몸의 건강을 넘어서서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혹은 타인과의 번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내 안의 평온함이 마치 거울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세상을 경험하고 반응하는 방식 자체에도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회복력 그리고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무언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쉬고 있는 당신의 숨결, 바로 그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잠시라도 괜찮으니까요. 여러분의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리듬에 가만히 주의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깊고 편안한 호흡과 함께 조금 더 평온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명역진진을 위한 국악호흡 영상입니다. 저는 공주대학교 통합의료관광 디자인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이기 희망 코디네이터 이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첫 시간은 국악 명상음악 연주 특강을 서울대학교 국악을 전공하시는 이대영 선생님이 멋지게 대금 연주를 할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연주한 악기의 이름은 대금이고요. 대금, 중금, 소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다 해서 대금이라는 악기입니다. 이거는 신라시대에서부터 다들 고구려백제 신라시대 아시죠? 그 신라시대부터 이제 전해져 온 악기인데 역사적으로는 1400년 정도 된 악기예요. 그리고 방금 들으신 곡은 청성곡이라는 맑은 소리의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옛날 조선시대 임금님이 이제 식사를 하셨을 때, 진지를 잡수셨을 때, 근데 이제 같이 행하던 음악을 이제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이제 연주해 보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들으셨나요? 좋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스테로이드 알아요? 왜 몸에 바르느냐? 가려울 때 내가 안 긁고 싶다고 해서 손이 안 가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스테로이드 접근, 차단 방법 선생님이 소개해 줄 거예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이게 구강호흡이에요. 구강호흡은 입으로 하는 호흡이에요. 입으로 하는 호흡은 어떤 거냐면 몸이 너무 안 좋거나 막 달리게 있을 때 숨 차면 어떡하죠? 입으로 숨을 쉬죠. 근데 오늘의 호흡의 포인트는 뭐냐면 비강호흡을 알려줄 거예요. 비강호흡은 바로 코로 숨 쉬는 거거든요. 코로 숨 쉬면 몸속에 산소가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현상을 만들어 주거든요. 오늘 코로 숨 쉬는 방법을 이용근 교수님이 알려주실 텐데 교수님하고 할 때는 너무 잘 돼요. 근데 내가 혼자 할 때는 안 돼요. 그럴 때 어떤 기법을 사용하냐면 3, 10 기법을 쓰면 돼요. 그게 뭐냐면 무거운 물건 들을 때 어떻게 빨리 들어요? 천천히 들어요? 네, 천천히 들죠. 그리고 무거운 돌 던지는 느낌. 너무 힘이 딸려. 그러면 어떻게? 집어 던지죠? 그 기법을 쓰면 돼요.
선생님하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로 숨 쉬는 거예요. 입은 다물고 자세는 똑바로 다리 바로 하고 허리는 펴고 의자 등에 붙이세요.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숨을 하나 둘 셋 들어 마시고 쉬라고 하면은 발바닥에 숨을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쉬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쉬. 발바닥에 버리세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기법을 잘 알아야 교수님하고 할 때 효과가 더 커져요. 호흡과 알파가 있어요. 피부를 좋아지는 방법이 호흡도 있고 호흡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얘 말고 호흡 말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을 같이 했을 때 여러분들 피부가 호전 반응이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피부가 어때요? 피부 안 좋죠? 이게 선생님이 2019년 12월 달에 이런 피부였어요. 그런데 2020년 11월 2일 날 찍었던 사진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나은 것 같아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호흡에 신체 변화도 있었어요. 지금 선생님이 뭐를 타고 있죠? 이 휠체어는 무슨 증상 때문에 이걸 타고 있어요? 걷기가 불편하면 이걸 타게 되죠. 보면 허리가 굽어져 있어요? 안 굽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죠? 그때가 3월 달이었어요. 10월 31일. 어때요? 저기 앞에 있는 3월 달에 있는 선생님하고 여기 10월 달에 있는 선생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허리가 펴졌어요. 그 효과는 바로 호흡으로 신체가 변화를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키포인트, 그 효과는 바로 호흡으로 신체가 변화를 됐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키포인트, 명상으로 호흡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게요. 명상을 할 때 이렇게 마주보고 저 앞에 뭐 있죠? 뭐 놓고 있어요? 핸드폰에 오늘 이래영 선생님이 국악 연주를 해주셨죠. 그 음악을 틀어놓고 교수님하고 선생님하고 명상을 하고 있는 자세예요. 그리고 명상할 때 허리는 어떻게 됐죠? 바로 펴고 했었죠. 이게 명상의 자세예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최고 고민인 얘기, 피부질환. 이 세균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사람을 공격하고 있죠. 간단히 보면 피부질환 경험담. 이거는 선생님이 직접 겪었던 얘기들이에요. 알레르기 피부질환이 발생했고 1, 2, 3차 병원 스테로이드 피부 적용. 1차, 2차, 3차 병원을 다니면서 선생님은 스테로이드를 바르지 않으면 못 견딜 정도로 심각해졌어요. 스테로이드를 1년 동안 사용을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말을 했죠. 스테로이드 사용하면 좋아지다가 스테로이드를 안 바르면 다시 피부가 안 좋아졌어요. 교수님하고 같이 호흡, 명상을 했고 피를 몸에 적용을 하니까 스테로이드와 작별로 호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호전되고 있는 진행 중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누굴까요? 맞아요, 선생님이에요. 스테로이드 엄청 많이 복용했을 때 모습이에요. 이것도 선생님인데 둘 다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맨 위에는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을 때고 밑에는 스테로이드를 먹지 않았을 때 상태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 아래가 좋을까요? 위가 좋을까요? 스테로이드를 작별하고 저렇게 아래로 멋지게 몸이 좋아지는 게 더 낫겠죠. 다음이요. 풍선 막 불었어. 풍선 처음에 어떠죠? 손바닥만하게 작죠. 근데 막 불었어. 불고 바람을 쫙 뺐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죠. 스테로이드 복용과 적용했을 때는 이렇게 풍선처럼 몸이 뚱뚱해졌는데 호흡과 아투정 효과를 보니까
피부가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어요. 얼굴은 괜찮은데 다리나 뱃살이나 살이 터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쭈글쭈글해졌어요. 이런 피부가 됐고, 다음이요. 이게 열흘간 복용한 거예요. 이게 아토청이에요. 아토청은 보습, 피부 진정 효과와 소독을 발휘해요. 여러분 저번에 이거 받은 사람, 선생님은 가려울 때마다 이게 긁는 거 대신 이거를 사용했어요. 가려울 때 긁고 싶죠? 그럼 얘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톱으로 긁어서 상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가려울 때마다 무조건 뿌려보는 거예요.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피부가 그렇게 호전됐잖아요. 그걸 열흘 동안 사용했는데 그렇게 호전이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봐봐요. 스트레스 관리, 학습 향상.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좋죠? 학습 향상, 건강 증진, 경기력 향상, 약물 중독 치료, 심리 치료, 습관 교정, 자기 수양, 근육 이완 등 여러 가지 효과를 발휘해요. 이래요 선생님이 명상으로 호흡을 해서 어디 갔냐면 서울대까지 갔어요. 그만큼 집중력이 향상시켜주는 효과를 발휘해요. 이게 결과물 주머니 채우기. 이게 어때요? 하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는 꽉 차 있어요. 이건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음 행동인데, 여러분 생각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말해준 거는 뭐예요? 지식이죠. 생각이죠. 생각을 하면 내 거가 되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이 말한 거를 듣고 행동을 옮긴다면 저 생각 주머니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하나 둘 세우게 되면 이렇게 주머니가 빵빵해지고, 주머니가 빵빵해지면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행동할 수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한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결과물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 그래요, 나예요. 나에게 행동 주머니를 채워주면 분명히 결과물이 좋게 나오겠죠. 저기 계시는 이용근 교수님하고 명상호흡 체험을 실시할 거예요. 명상으로. 예, 감사합니다.